여러분, 봉사활동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남을 돕는 정말 숭고한 행위, 그렇죠? 그런데 만약에요, 그 행동이 사실은 나한테 곧 닥칠 불행을 미리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오늘은 이 선행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보는,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보통은 그렇죠.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이죠. 사회적으로도 막 건장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보람을 느끼는 활동이잖아요.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고들 관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.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. 우리가 그렇게 선행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행동이 사실은 나를 향한 자연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면 과연 어떨까요? 바로 이 파격적인 생각에서 모든 이야기가 출발합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봉사활동의 위험한 진실. 먼저 장애인을 돕는 봉사활동부터 한번 시작해보죠. 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선행 속에 도대체 어떤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까요? 바로 이 부분에서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 나옵니다. 장애인 시설에 봉사를 가는 게 이게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너도 곧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자연의 암시. 그러니까 미래의 내 모습을 미리 보러 가는 행위라는 거죠. 심지어 그곳을 자꾸 찾아간다는 건 그 운명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라고까지 말합니다. 와,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 관점은요, 봉사라는 행위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. 봉사는 도움이 아니라 비슷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대자연이 마련해준 일종의 공부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남을 도우러 가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보고 배우러 가는 수업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. 그리고 이 특별한 수업에는 입장료가 필요하다고 해요. 바로 공부 비용인데요. 그냥 가서 구경만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. 직접 몸을 씻겨주는 그런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쌀 같은 물건이 아니라 꼭 현금을 내야만 비로소 이 수업에 참여할 자격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.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. 깨닫지 못하면 받는 벌. 그렇다면 이 수업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랍니다. 이 관점에 따르면 거긴 아주 혹독한 대가, 일종의 벌이 따른다고 합니다. 그 과정이 바로 이 운명의 코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데요. 보세요. 처음 방문은 깨우칠 기회를 주는 공부 기간이에요. 그런데 계속 방문하는데도 깨닫질 못해서 이 운명 코스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면 결국 자연이 직접 우리의 육체에 고통을 줘서라도 가르침을 준다는 좀 무서운 이야기죠. 이 공부를 하라는 부름은요,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온다고 합니다. 심지어 회사에서 단체로 봉사활동 가는 거 있죠? 그것조차도 이제 당신들이 공부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. 이런 경고를 듣고도 그냥 무시하면 결국 직접 겪게 되고요. 거기서도 깨닫지 못하면 직장 사고라든지 그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 주제입니다. 잘못된 기부의 대가. 이런 관점은 비단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. 우리가 흔히 하는 기부, 그러니까 금전적인 도움은 또 어떻게 바라볼까요? 여기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대가가 따른다고 합니다. 이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. 전통적인 방식의 기부가 사실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. 주는 사람은 나 좋은 일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받는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고 계속해서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. 이 둘을 결국 공범 아니면 동업자 관계로 봅니다. 왜냐하면 한쪽은 의존을 만들고 다른 한쪽은 그 의존에 안주하니까요. 그래서 이건 선행이 아니고 결국 둘 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. 그래서 아주 직설적인 말, 너나 잘해. 이 말을 인용합니다. 남을 돕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바로 세우라는 거죠. 자기 삶은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돌다가 비극적인 끝을 맞이했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분별 없이 남을 돕는 건 결국 자기 파괴일 뿐이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. 자, 네 번째 파트입니다.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. 이렇게 문제점만 계속 이야기하면 너무 암울하잖아요. 그쵸? 그렇다면 이 관점이 제시하는 대안, 진짜 도움과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일까요? 여기서 복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.
진정한 복지는 몸으로 돕거나 돈을 주는 그런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대신에 왜 이런 고통이 발생하는지 그 근본 원리를 연구하고 가르쳐서 이 고통의 순환 자체를 끊어내는 것,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적 활동으로서의 복지라는 거죠. 정말 새로운 관점이죠? 그리고 이 새로운 모델에서는요,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그냥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.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사회 전체를 위한 가르침으로 승화시키는 바로 교수가 되는 거죠. 나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 여러분은 제발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살아있는 교훈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기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아주 구체적인 3대 7의 원칙을 제시하는데요. 기부금의 30%만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쓰고요. 나머지 70%는 이 고통의 순환을 근본적으로 끊어낼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데 투자하라는 겁니다. 그것만이 진짜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독특한 관점은요,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진정한 도움이라는 게 과연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것일까요? 아니면 스스로 길을 찾도록 깨우치는 것일까요?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움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